나머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만 인정하는 것만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밟아지 않기 위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데 지금 다 부정하는데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인하면은 범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구속이 됩니다. 많이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그러니까 유아인 같은 사람이 정관 출신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아인, 요새 시끄럽잖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그래서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마약 사건 다 구속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협력 없다. 또 어떤 건 반성하고 있고 또 어떤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속사유, 그죠? 구속사유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거 부정, 주거 일정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도주 염려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항상 다툼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충분히 지금 다 증거가 다 나온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으면 이런 거죠. 뭐 국과수 보내가지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이런 건데, 그건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고 배우니까 뭐 어디 도주하겠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봐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면, 그죠? 우리나라에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 다 수사 충분히 이루어져서 증거 인멸을 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지금 이게 도주하면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건데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 부정할,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주 염려도 없고 죽어도 부정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발부 안 해주는 쪽을 결론을 낼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일단 기사를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판사가 이제 이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굉장히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근데 그 판사 성향에 따라, 정책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건 구속이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또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방권 행세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하거나 동행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구속을 기각했다 이런 건데, 다 추상적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 인멸할 염려가 없다, 도주할 염려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을 의심하는 거지. 이건 뭐지? 변호사 잘 썼나? 이게 정관 출신 변호사 쓴 거 아니야?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관련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그 다음에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또 대모 흡연은 이제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뭐 코카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러면 최초에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근데 지금 막 5종의 마약을 투약했고 상습 투약했다 이러면 보통 구속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또 나머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뭐 특정하게 지금 대마보 일부만 지금 인정하는 것만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밟아지 않기 위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데 지금 다 부정하는데?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인하면은, 방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구속이 됩니다, 많이.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딱 불러가지고, 조사할 때 막 부인하고 막 이러면 그냥 막 부인하는 조서를 막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풀어주면 나가가지고 뭐 다른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말을 맞출 수도 있고 이런 논거를 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막 억지로 자백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막 받아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변호사분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위험한 전략이긴 한데 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단계는 인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 단계에 가가지고 뒤집어 버리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피신 조서를 다 부인해서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리고 이제 그 재판에서 이제 비로소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많이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또 여기서 경찰은 다 신청을 뭐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기사에 보니까 뭐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법무부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막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럴 때 또 막 존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구속 사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나쁘게 보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가지고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냐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풀어주면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재청구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판매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내가 구매해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습적으로 계속 막 여러 번 했다 주도적으로 이러면은 그 범죄 중독성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볍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 마약하는 사람이 거짓말 굉장히 잘하거든. 배신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 팔아요. 이렇게. 딴 사람들 팔아가지고. 그 이제 뭐 의리 이런 거 없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딱 가면은 돈이나 이런 게 매수해버릴 가능성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풀어놨을 때 그걸 이제 좋게 보면 방권 보장이라고 포장이 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말을 맞추는 방법을 통하거나 이제 증인이나 이런 목격자나 이런 사람을 매수해서 말을 맞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없다는 식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이런 게 변호사들의 힘이 아닐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그 추상적인 말의 나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이 이 입김이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좋게 보면 뭐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잘 소명을 하고 이렇게 좀 나쁘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어디 뭐 이렇게 좀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보면은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인이 있거나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관예우 관련해서 제가 뭐 드릴 말도 굉장히 많은데 좀 옆으로 세지만 제 친구들 뭐 선배들 만나면 요즘도 싸워요. 법원에 있다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판사 출신들 변호사 들으면은 약간 절차적으로나 편의를 봐주기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사건이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뭐 될 걸 안 되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아는 굉장히 좀 고든
그런 이제 우리 선배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이제 항변이고, 이분은 그 정관예우 나오면 거의 개구풍 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몸으로 이제 느낀 이제 우리 동료 변호사들은 뭔 소리냐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뭐 그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좀 이렇게 영장 판사하고 이제 근무연이 있다든가, 그때 이제 특정 변호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 나중에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좀 했었는데, 거기만 가면 이제 선임을 하면 판판이 깨지고 영장이 기각이 되고, 물론 이제 이후에 다 구속 상태에서 잘 해가지고 뭐 실형이 다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거랑 구속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건 완전 다르니까, 그때 이제 모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죠. 뭐 저는 그분이 뭐 정관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그분이 이제 영장을 기각시키고 뭐 했던 것 같진 않지만,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때 소문이 나서 그분이 거의 막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싹쓸이를 했어요, 진짜로. 소문이 나서 그분이 딱 들어간, 여러 팀이 대대적인 수사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뭐 다른 팀에서 다른 사건으로, 근데 이제 중앙지법에 그 영장 판사는 이제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 다른 변호사는 갔는데 발부고 되고, 그 변호사는 이제 기각이 되니까, 이제 다른 의뢰인들도, 다른 피의자들도 이제 A 변호사에서 바꿔버리는 거지, 이분으로. 근데 또 어떤 건들은 이제 막 항상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래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검찰은 기각 딱 되면 영장이 구속시켜서 상태에서 이제 기소하는 거를 굉장히 실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 잘 안 하거든요. 재청구를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건에서는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지금 그분 뭐 이렇게 선임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아무튼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무슨 뭐 다 정관 우리 못 찾아가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게 사법불신인데, 정관예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간단한 그런 변호사, 유아인 같은 사람은 뭐 정관을 쓰든 돈을 뭐 바르든 그건 이제 알아서 할 그거고,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70에서 80%가 이제 형사든 민사든 나홀로 소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이제 없애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어떤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뭐 정관 출신 변호사를 못 쓰는 거, 그러니까 유아인 같은 사람이 정관 출신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이 건은 이제 영상이 발부돼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뭐 이게 나왔네요. 참고할 만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유 씨는 이날 영장 심사 전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 인정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 변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략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에서는 이제 구속을 면해야 되니까, 일단 구속을 면하니까 인정하는 척 하는 거죠. 지금 인정하는 척 하고,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변호사도 이제 더 많이 쓰고 돈도 막 더 투입을 해가지고,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에, 물론 이제 항상 우리가 실형이 선고될 거냐 여부 이런 거는 이제 초범이냐 뭐 이런 거 고려를 하는데 또 나중에는 또 지금 이렇게 다종다양하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은 집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집이나 뭐 이런 거로 몰아가겠죠. 다음에 더 기회 되면 유아인 포함해서 전관예우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뭐 마약은 하지 마시고 마약 이외에 다른 소소한 건이라도 주변에서 뭐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